안녕하세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민형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중 하나인 시큐어 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큐어 존 상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트워크 영역 분리가 왜 필요한지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며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시큐어 존 상품, 그리고 연계 상품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 다음 실제로 이 시큐어 존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쭉 한번 흐름을 보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을 데모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부터 해킹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 수가 계속해서 늘고 또 대형 사건도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자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가 2010년 5만 4천여 건이었던 것이 2019년 들어서 약 15만 9천여 건, 즉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최근 2020년 6월에도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은행 전산망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던 피의자의 압수물을 검사해보니 약 1.5테라 분량의 개인 금융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발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매우 중요한 신용, 체크카드의 정보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그리고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또 한 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큰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유출이 되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중요 데이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분리된 네트워크망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망분리를 통해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까다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심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ISMSP 인증심사를 진행하시는 시스템 엔지니어나 어드민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접근 통제 부분에서 네트워크 접근 항목을 보시면 업무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와 접근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IT 담당자분들은 해당 내용을 만족시키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점점 더 커져가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영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네트워크 영역 분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품인 시큐어 존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존 상품은 고객의 중요 정보 자원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화면의 구성도를 보시면 초록색 라인으로 둘러져 있는 부분이 시큐어 존인데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서비스 존과 망을 분리하여 중간에 시큐어 존 파이어월을 따로 두고 보안을 한층 강화시키고 서버에 접근할 시에는 SSL VPN 2차 인증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보다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중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존에서 사용하는 서버들, 그리고 다른 상품들과 사설 IP로 연결하여 기존 서비스를 안전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시큐어 존 파이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존 파이어월은
시큐어 존 내 서버의 접근 제어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서버들의 경우 ACG를 통해 보안 환경을 만들었다면 시큐어 존 파이어월은 ACG 이외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멀티보더 프로텍션을 제공해 줍니다. ACG와 달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퍼밋, 디나이 설정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입력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버 리스트를 확인 시 호스트네임뿐만 아니라 IP 정보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애드레스 그룹이라는 기능을 통해 VM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정책 설정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트워크 유세지 기능을 통해 트래픽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데이터는 클라우드 로그 어널리틱스 서비스와 연동하여 데이터 보관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큐어 존 파이어월 상품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어드밴스드 옵션인데요.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어드밴스드의 경우만 따로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거시 인프라와 하이브리드 구성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하단에 프라이빗 서브넷 접근 통제, 그리고 IPsec VPN 통신 허용 기능에 대해서 스탠다드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어드밴스드로 옵션을 변경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마지막 데모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SSL VPN입니다. 사용자의 접근 통제, 그리고 보안 통신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외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로 접속 시 암호화된 터널링 통신과 1차, 2차 인증 기능을 통해 보안 통신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화면 구성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상품은 시큐어 존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반 서비스 존과 시큐어 존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큐어 존에서는 SSL VPN 상품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SSL VPN의 인증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 인증, 그리고 2차 인증인데요. 1차 인증의 경우 계정 정보만 입력하여 인증이 가능한 방식인 반면 2차 인증의 경우 OTP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OTP 인증은 SSL VPN 인증이 필요할 시 사용자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 혹은 휴대폰 번호로 OTP 번호를 하나 발급받아 추가로 인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SSL VPN은 1차 인증, 2차 인증 모두 등록이 가능한 아이디 개수를 3개, 5개, 10개 이렇게 3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아이디 개수가 10개 이상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큐어 존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시큐어 존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큐어 존의 둘 서버 스펙이 시큐어 존에서 생성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특정 스펙의 서버의 경우 시큐어 존의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먼저 해주신 이후 해당 서버의 존을 시큐어 존으로 선택해서 생성합니다. 그 다음 시큐어 존에 접속하기 위한 SSL VPN 상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학에서 사용할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SSL VPN 프로그램을 저희 설명서 페이지에 가셔서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해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서버에 접속을 하셔야 한다면 서버 ACG에 SSL VPN 대역 허용 정책도 꼭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더라도 여전히 서버 접속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시큐어 존 파이어월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큐어 존 파이어월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통신에 필요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정책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B 서버를 보관하시는 경우 사용하고 계신 DB 시큐리티 솔루션을 적용시켜 줍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서드파티 솔루션을 선정하여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설명을 말로만 전달드리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데모를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큐어존의 테스트 서버를 한 대 생성하고 ACG와 시큐어존 파이어월 설정을 한 후 SSL VPN을 통해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존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큐어 존 파이어월 옵션을 어드밴스드로 변경하고 서비스 존과 시큐어 존에 있는 서버에 프라이빗 서브넷 IP를 할당한 후 핑을 통해 서로 통신이 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큐어 존 내에 서버를 한 대 생성하고 그 서버에 접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접속해 있는 상태고요. 시큐어 존에 서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덕트인 서비스의 서버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서버 생성을 눌러서 서버를 한 대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OS 같은 경우에는 센토스 7.3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 OS 선택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시큐어 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용 안함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큐어 존의 서버 생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이름은 sz-test로 해볼 거고요. 이제 빠른 접속을 위해 이제 패스워드 초기화 스크립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키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사용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새로운 인증키를 하나 생성하셔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큐어존 같은 경우에는 ACG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좀 편한데요. ACG 생성을 눌러서 sz-acg로 이름을 만든 후 이제 뭐 정책은 이따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먼저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서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버 생성을 누르시면은 한 2분 정도 후에 서버가 한 대 올라올 텐데요. 그러면 그동안 SSL VPN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L VPN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 그 다음에 시큐리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SL VPN이 있고요. 네, 생성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SSL VPN 생성 하나 눌러주시고 상품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 SSL VPN을 통해서 몇 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모니까 유저 아이디 최대 개수를 3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SSL VPN을 통해 접속하는 유저가 많은 경우에는 10개 이상 넘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를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방식은 조금 더 보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2차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시 데모니까 간단하게 1차 인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SSL VPN이 하나 생성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SSL VPN을 선택을 한 후 위에 사용자 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student02라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눌러주고 적용까지 눌러주시면은 SSL VPN과 그 SSL VPN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유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그 SSL VPN 프로그램을 다운을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가이드 센터에 설명서로 들어간 후 그 다음에 이제 SSL VPN이 시큐리티 있으니까 시큐리티를 누른 후 SSL VPN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윈도우즈면 여기 있는 윈도우즈 에이전트, 그리고 맥OS면 맥OS 에이전트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프로그램이 다운이 시작될 거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그 zip 파일이 하나 다운이 되실 텐데 zip 파일을 푸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여기 하단에 있는 제 아이콘 이와 같이 GigIP Edge Client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연결을 누르시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student02라는 아이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VPN 아이디는 student02를 입력할 거고 패스워드는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온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SSL VPN을 통해서 접속이 됩니다. 이제 인증 중에서 마무리 뜨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잘 된 것을 연결됨이라는 상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버가 다 생성이 되었을 텐데요. 다시 서버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설정 중이네요. 잠시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운영 중으로 뜨면은 서버 생성이 끝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서버 ACG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SSL VPN 대역을 허용해주는 22번 포트로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다시 SSL VPN으로 돌아가서 어떤 대역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IP풀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서버에 ACG로 돌아가서 아까 만들었던 SZ-ACG 안에 이제 SZ-테스트 서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ACG에다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복사한 대역을 넣고 허용 포트는 22 넣어줄 거고요. 추가 버튼 누르고 적용까지 완료하면은 서버 ACG 부분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큐어존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큐어존 파이어월 설정을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프로덕트 앤 서비스의 시큐리티 그리고 그 하단에 시큐어존으로 들어가서 파이어월 정책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폴리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폴리시 생성을 누르고 이 폴리시가 어떤 폴리시인지 이름을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로 지정을 해주시고 소스 IP는 우리가 SSL VPN을 통해 접속할 거니까 SSL VPN을 선택할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IP는 아까 만든 SZ-테스트 서버를 넣고 22번 포트를 통해 접속을 할 거다라는 설정과 함께 액션은 허용 정책, accept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폴리시가 하나 생성되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 시큐어존 파이어월 정책은 호스트네임뿐만 아니라 옆에 IP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SZ-테스트 서버의 비공인 IP는 다음과 같은데요. 뿌띠를 통해 한번 접속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잘 되네요. 보통 이렇게 비공인 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트 포워딩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인 IP를 하나 할당을 해서 접속을 했는데 저희는 SSL VPN을 통해서 시큐어존 서버에 다음과 같이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시큐어존 내에 있는 SZ-테스트 서버가 그 일반 서비스 존에 있는 서버와 통신이 되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프라이빗 서브넷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프라이빗 서브넷의 IP를 이 방금 만든 SZ-테스트 서버와 그리고 일반 서비스 존에 만든 이제 서버에다가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은 프라이빗 서브넷을 하나 만들 텐데요.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서버 밑에 있습니다. 서버 밑에 프라이빗 서브넷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IP 대역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이미 하나 생성을 미리 해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이 IP 대역에 대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IP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사설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겹치지 않게 102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서버는 방금 만든 시큐어존 안에 있는 sz-테스트 서버로 적용을 할 거고요.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서버로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 중이라고 뜨실 거예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서버에 붙는 동안에는 이렇게 상태가 변경돼서 다른 작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 존의 서버는 웹001이라는 이 서버와 함께 테스트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에는 제가 미리 프라이빗 서브넷의 IP를 하나 이렇게 할당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제 공인 IP를 통해서 미리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아무런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일반 존에 있는 웹001이라는 서버와 그리고 시큐어 존 안에 있는 sz-test라는 서버 간에 통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 웹001 서버의 프라이빗 IP를 통해서 sz-test의 프라이빗 IP로 핑이 나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다음과 같이 핑을 때렸을 때 핑이 안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큐어 존에 있는 서버에서 해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핑이 안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핑이 안 되는 상태를 핑이 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서버가 운영 중 상태로 변경이 되면은 이제 방금 할당해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를 실제로 서버에 적용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프라이빗 IP를 통해 만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92.168.34.101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용을 해서 카피를 먼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들어가서 수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TH1으로 만들어줄 거고 부트프로토는 스태틱 그리고 IP 주소는 방금 만들었던 주소와 동일하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넷마스크는 네, 이런 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이 완료되면은 인터페이스를 업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IP가 할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라우팅 설정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프라이빗 IP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대역 안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라우팅을 하나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우터 명령어는 일반적으로 있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라우팅을 하나 넣어봤고요. 라우트 네스테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34대역에 있는 애들은 이 34.1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서버 설정은 끝난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Secure Zone Firewall을 들어가서 이 정책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Secure Zone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폴리시에서는 프라이빗 서버넷에 있는 그 IP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Secure Zone Firewall을 이제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변경을 할 건데요. 어드밴스드 옵션 변경은 여기 이용 설정 누르시면은 어드밴스드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까는 없던 그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탭이 하나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만든 SZ-테스트 서버와 기존에 만들었던 서비스 존에 있는 그 웹 001이라는 서버 간의 ICMP 프로토콜을 통해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래시 생성을 다시 눌러서 네임은 Secure Zone to Service라고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소스 IP는 Secure Zone에 있는 서버 SZ-테스트를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IP는 웹 00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MP 프로토콜 설정해 주시고 정책은 허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저장 누르신 다음 그다음에 다시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존에 있는 서버에서 세큐어 존으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 거고 소스 IP는 반대로 서비스 존 웹 001 서버가 들어갈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IP는 시큐어 존 테스트 선택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ICMP 프로토콜 허용 정책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ICMP 프로토콜을 통해 서로 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럼 실제로 핑이 되는지 아까는 안 됐던 거 같이 보셨었죠?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핑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양쪽으로 다 잘 되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시큐어 존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